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제 4월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공기도 너무 좋고 이제 비가 온 그 다음 날이라서 그런지 보여지는 뷰 자체도 너무 좋고 정말 이 봄을 느낄 만한 그러한 좋은 날씨를 가진 4월 이제 중순이 좀 넘는 시기이겠네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이 4월 달에 아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너무나도 신나고, 아, 정말 이 친구와 나는 찰떡이다. 정말 이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계신 반면에, 뭔가 이 애매하고 아니면은 정말 누가 봐도 너무 힘든 관계일 수도 있고요. 너무 답답하거나 또는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내 안에 자꾸 이 아이와의 만남이 그냥 마냥 즐겁지만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다양한 멘토링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4월달 주제로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양상들을 통해 내가 이 멘토링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명확하게 봐야 하고 어떤 것들을 이 아이들과 같이 조금 더 개선하기, 그러니까 더 나은 멘토링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4월 제가 처음에 잡아놨던 4월 주제가 이제 요즘에 좀 변화하는 교육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히나 고교학점제 뭐 이러한 변화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보고자 했었는데요. 제가 주제 순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조금씩 이 변화,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그 만남에서 조금 제가 조금 부담을 느끼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멘토링으로 좀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제를 좀 바꿔본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이번 달, 이제 5월 달 첫 주쯤에 제가 회의를 하나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변화되는 것들을 좀 전달드릴 수 있을 만한 회의여서 제가 이제 그 회의 참여 후에 선생님들께 그 변화, 그러니까 지금 교육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팩트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2달이 지난 후쯤에 저희가 그 첫 회의를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선생님들께 좀 더 전달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이러한 이유들로 4월과 5월 강의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5월 달에 처음에 목표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이번 달에 제가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희 멘토링 2개월 차에 진입을 했죠. 물론 뭐 회기 수 차이는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있으실 것 같아요. 계획한 대로 한 달에 이 8회의 수업들을 차근차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이가 이제 서로의 약속이 잘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딜레이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멘토링만 이게 너무 뒤처지고 있지 않나 또는 약간 뭐 아직까지는 처지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핑계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호소하는 멘토링을 제 시간에 못하는 어려움들을 말하는 그 횟수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좀 쉽지 않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멘토링 어쨌든 그 2개월 차가 된 지금의 모습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물론 뭐 월로 치면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한 달에 8번이라는 만남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 생각보다 이 멘토와 멘티 사이에서 많은 것들이 좀 발견되었을 것으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여기에 넣어 놓은 것들을 그동안에 제가 이 복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서 멘토링을 같이 옆에서 협력한 지 지금 거의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그동안에 저 나름의 좀 데이터들이 있겠죠. 물론 그 데이터가 매년 매년 많이 바뀌고 아이들의 보여지는 태도도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그동안에 요맘때쯤에 그런 나타났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다 속하지 않으면 괜찮고요. 혹시라도 이제 여기 안에 속해지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강의가 조금 더 그 선생님들께는 좀 그 간지러운 부분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멘티의 모습이 어,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흘러지는 그런 멘토링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 멘토의 모습이 내가 예상 밖의 모습인 거죠. 되게 나에게 마음을 잘 여는데 이게 진짜 얘가 진심으로 이 나라는 존재가 너무 편해서 굉장히 이 마음을 잘 열고 있는 건지, 또는 아예 마음을 좀 열지 않는다라고 내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케이스마다 정말 많이 다른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굉장히 마음을 잘 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이 아이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유심하게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얻고자, 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이 마음을 오픈 마인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들을 꺼내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자세히 들어봤었을 때 나의 좋은 점만 부각해서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분에게 나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고, 나는 늘 칭찬받고 싶고, 이러한 욕구들이 이 아이들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그 태도에서 보여지는 거죠. 사실상 그거는 이 아이가 나를 정말 편하게 생각한다라고는 사실 좀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와 선생님 간의 그 대화 속에서 얘가 정말 불편한 이야기들도 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의 좋은 점들만 나에게 계속 나열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아이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지켜봐 주셔야 하고요. 반면에 너무 자신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예상했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이면에 이 아이 숨겨진 그 내면에 대체 얘는 어떤 생각들을 좀 갖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거나, 또는 나에게 좀 그런 답답함을 주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서 저희가 느끼는 어려움은 딱 하나예요. 다가가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무 괜찮지만 실제적으로는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뭔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를 질문했을 때 이 아이의 그 미묘한 표정의 변화를 통해서 얘가 불편한가? 이렇게,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이전과 좀 달라지거나, 이러한 이제 미묘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벽을 내가 좀 실수했나? 내가 얘를 좀 불편하게 하고 있나?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여기서 잠깐 약간 뒤로 좀 물러나고 약간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죠, 선생님들 나름의. 근데 그 전략을 세워가는 과정이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좀 뭔가 부담스럽고, 또는 나를 또 돌아보게 되죠.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무슨 실수하지는 않았나?' 이러면서 어떤 소통의 벽에 대해서 저희가 좀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이 4월 그리고 5월 이 타이밍에 좀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멘토 멘티의 그런 간극,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들, 그리고 좀 그러니까 이 효과적인 소통 전략이라는 건 저희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되는 소통 전략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이 멘토링이라는 집단에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나는 그 청소년, 근데 이제 이 청소년이라는 범주도 특히 우리 또 한동대 선생님들은 아마 좀 아이가 좀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청소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뭐 10 살부터 많게는 뭐 18살 정도까지라고 좀 확장해서 이 나이대 아이들과의 좀 소통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이 강의 내용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우리 아이들, 이 청소년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이들, 그리고 지금 2025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제 아이들의 좀 특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 얘가 이래서 이런 행동들이 나온 거구나. 저희가 이제 그러한 이 아이들의 행동 이면에 내가 좀 잠시 놓쳤던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다시 한번 캐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좀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넣고자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이번에 통계 자료들하고 좀 몇 가지 책들을 제가 좀 접할 수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여기다 좀 넣어 놓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만나는 이 청소년 아이들은 스마트폰하고 유튜브가 일상인 아이들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저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도 내가 언제부터 이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기 시작했지? 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너무 지금 거의 유튜브 채널, 뭐 SNS 이런 거를 이렇게 정말 삶의 전반적으로 받아들이긴 시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 어린, 그러니까 아동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미취학 시절부터 초등학교 이때쯤만 해도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과의 삶의 그 전반적인 경험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적당한 시대라고도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 우리는 좀 경험해 볼 것들이 그래도 더 지금보다 많았다면 이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세계가 지금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이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를 사용하는 세대가 물론 그 안에서는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여기를 접근하고 이 아이들이 접하는 그런 정보들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왜냐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많이 보는 그런 관심사들의 영상들이나 내용들이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우리가 만나는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는 생각보다 좀 이 경험의 정도나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그 미디어 소비뿐만이 아니라 뭐 검색, 학습, 나의 감정을 해소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뭐 이제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디지털 환경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라는 그 시간을 때문이라도 이 아이들은 더 이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것들이 그 2,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선생님들께 그 저희 그 사전 교육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게, 제가 왜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 시간 한번 확인해 보면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거기 뭐 어플 사용이라든지 스마트폰 사용하는 그 내용들을 좀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이제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소비하는 게 거의 압도적일 겁니다. 예. 정말 유튜브 채널을 아이들이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이 올라갈수록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SNS 사용률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들 저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멘토 선생님들이 우리 책을 통해서 공부하자, 우리 뭐 글을 읽으면서 공부하자라는 말이 잘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그 쇼츠, 영상이나 주로 좀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느린 것들을 사유하는 연습이 너무나도 필요한 세대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을 접근하는 방식은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좀 속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죠. 막 처음부터 자, 우리 이제 책을 읽어볼까? 자, 책 막 글밥 많은 거 하나 주고서 자, 우리 이거 읽고 뭐 해보자. 뭐 기사 같은 거 굉장히 글밥이 많은 기사 주고서 우리 이거 한번 내용 한번 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능한 친구들이 있고 불가능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러한 느린 것을 사유화하는 방식의 그 그러니까 그 방식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 멘티들의 그러니까 상황들을 좀 잘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내용들을 좀 접근해 주시는 것을 제가 더 추천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고 싶어 하면서도 그 혼자 있으면 이제 그거에서 뭔가 나의 그런 감정들을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뭔가 이제 그런 저 이제 어른들은 그런 게 좀 가능하신 분들이 있죠. '아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나 혼자 있는 것을 통해서 나는 쉼을 얻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 많은 어른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아 난 혼자 있는 게 좋아.'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이제 아마 우리 친구들이랑 또래 관계 이야기들 많이 이제 많이 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혼자 있는 시간 되게 좋아해요. 아 저는 별로 걔네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저 그래서 교실에서도 그냥 혼자 뭐 엎드려서 잔다든지 그냥 혼자 공부한다든지 집에 와서도 친구들을 만나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 하는 거를 저는 더 좋아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원래 이 아이들은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저 집단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좀 뜻대로 되지 않고 또는 그 또래 관계 형성이 좀 어려워서 그냥 회피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이러한 자신의 본심을 다르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말로는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소속감에 관련된 욕구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SNS를 통해서 그 소속감을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카카오톡 그 그 이제 그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어플 안에 이제 저희가 오픈 채팅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보지 않고도 쉽게 워낙 이제 그러한 관계망들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SNS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관계망을 넓혀가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SNS로 그 욕구들을 다 채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특히 SNS나 어떤 그런 얼굴을 모르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넓히고는 있지만 그게 사실은 더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대면으로 우리가 만나서 분명히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점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대면으로는 그게 잘 기능이 안 되다 보니 SNS라든지 그 비대면 상태의 어떤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자 하고, 하지만 그게 이 아이들을 사실은 더 고립시켜 버리는 그러한 좀 내용들을 저희가 더 많이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관계 회피형 과 그리고 이제 관계 갈망형, 이 두 가지가 같이 혼용돼서 이 아이들의 내면에 섞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관계보다는 효율성, 그리고 정답보다는 이제 공감에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도 좀 비슷하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더 효율적이고 더 공감에 익숙한 세대라고 이제 더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는 더 이제 수평적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멘토링이, 자, 내가 위, 우리 이제 멘토들이 위, 우리 멘티들이 아래, 그래서 위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이런 것보다는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이런 같이 가는 느낌을 더 잘 받아들일 거고요. 그리고, 자, 이게 뭐야? 너는 이것에 대한 정답이 뭐라고 생각해? 뭔가 정답을 자꾸 이끌어내는 수업 형태보다는 경험. 넌 어떤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감정을 조금 더 물어봐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수업을 이 아이들은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를 자꾸 점수화하고 채점하려는, 그러니까 맞고 틀리다라는 것들을, 물론 이제 학교는 아직도 여전히 그런 수업 형태를 많이 하고 있죠. 왜냐면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 입시라든지 뭐 이제 고입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정작 이 아이들은 평가보다는 공감을 더 원해요. 그래서 나를 평가하고,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은 사실 이게 이 아이들이 뜻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저희 멘토링도 뭐 이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은 이 아이의 생각을 더 많이 물어봐 주실 거고 이 아이들에게 최대한 맞춰주기 위한 어른이
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른들이 이 아이들 주변에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거의 없다.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정말 흔하지 않다. 근데 그 흔하지 않은 역할을 해주시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공부하실 때도 물론 이제 학업적인 것들도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자꾸 뭐 채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렇게 맞고 틀리다를 자꾸 이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수업 형태보다는 이 아이들과 좀 대화를 통해서, 근데 당연히 뭐 저희가 문제를 안 풀 수는 없고요. 당연히 풀어야죠. 당연히 풀어야 하는데, 자, 이거 100점, 뭔가 점수를 자꾸 이 아이들에게 좀 그러니까, 보고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 선생님 저는 높은 점수, 저 채점, 선생님 채점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선생님들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하셔도 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희가 보는 것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들만 쏙쏙쏙 가져가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서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말보다는 이모티콘, 그리고 대화보다는 게임이라고 제가 이제 넣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감정을 텍스트로 말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다 우리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렇게 모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텍스트로 푸는 게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모지나 뭐 짧은 반응, 뭐 이응, 이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선생님들 세대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겠지만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또 사용하는 그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제가 이렇게까지 못 알아들었나.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은 진짜 제가 너무 못 알아듣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 속도를 제가 못 따라가는 거죠. 중학교 다르고 고등학교 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이 어쨌든 이제 짧은 그런 이모지나 짧은 반응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로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묻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만 뭐 게임이나 또는 그림 이런 것들로는 이제 비교적으로 굉장히 쉽게 아이들의 성향이 드러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선생님들,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뭔가 아이들과 게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괜찮습니다. 하셔도 돼요, 선생님들. 게임 같은 거, 물론 이제 수업 시간 내내 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와 뭔가 그런 관계 형성을 위해서 또는 이 아이의 어떤 스타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이제 본인의 감정을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 구글이나 이런데 뭐 감정 카드, 가치 카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서도 쓸 수 있긴 한데 그것도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야, 오늘 너의 기분은 이 그림들 중에 어떤 거야? 그럼 이제 하나 선택을 해보고, 그럼 왜 이거를 골랐어? 여기 되게 오늘 좀 되게 다크해 보이는데, 오늘 너의 마음이 굉장히 좀 다크하구나? 아니면 뭐 컬러로 물어보는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사실은 뭐 저희가 그런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학교에서도 정말 많이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그 인성 프로그램으로도 학교에 많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아이들의 격차가 너무 많이 심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거 굉장히 익숙해요라고 적극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뭐 입으로도 꺼내지도 않고 전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도 없고 익숙하지 않은 거죠. 내가 왜 감정을 왜 이렇게 표현해야 돼? 난 필요 없어.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선생님이 만나는 아이들이 이런 정서 표현이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좀 이 정서 표현하는 방식을 좀 바꿔서 이 아이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 이렇게 선생님이 좀 시도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앞으로 저희가 또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볼 예정이에요. 이제 정신 건강의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특히 이 문제들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겠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 정서적 결핍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해결이 됐다라고도 하지만 이게 또 새로운 정서적인 이슈가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프가 엄청 바닥으로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그래프들을 좀 올려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거의 뭐 33% 이상이 우울 또는 불안, 그런 증상을 경험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저희가 물론 더 세밀한 데이터를 봐야 하겠지만, "너 경험해 봤어?" 라고 물어보면 33% 이상이에요, 선생님들. 진짜 많은 거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경험이 분명히 있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거는 저희가 호르몬적인 문제, 뭐 호르몬 영향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내 삶에 엄청나게 내 삶을 좀 제대로 기능하는 것에 방해가 될 정도면 당연히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그냥 약간 스치듯 살짝 스쳤다가 딱 가버리는 뭐 그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사실 괜찮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어떤 자살률을 증가시킬 만한 그렇게 큰 우울, 불안, 그리고 이제 자존감의 문제가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늘 선생님들께 부탁드리는 말이, 학업보다 제가 정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 뭐 그것만 당연히 정서만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정서만으로 멘토링을 이끈다는 건 굉장히 나의 에너지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드는 멘토링입니다. 우리 이제 멘토들의 에너지죠. 왜냐면 이 정서적인 건 다른 도구가 없잖아요. 물론 저희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치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정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아이의 감정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예민하게,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내가 끊임없이 계속 이 2시간이라는 멘토링에 계속 그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멘토링을 하시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즉 정서적인 부분들을 2시간 다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말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상담 한 50분 하고 나면 정말 거의 탈탈탈 털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것들을 뭐 제가 많게는 하루에 7케이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정말 목소리는 당연히 안 나오고 진짜 집에 오자마자 곧장 막 씻지도 못하고 거의 기절을 해 버리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에너지 소비가 정말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조드렸던 이유는 무조건 정서적인 것만 다루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아, 정서적인 거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서적인 것만 잘 만들어지면 학업적인 거는 같이 따라가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정서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거고요. 즉 우리 이제 이런 정신 건강에 이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런 아이들에게는 그런 정서적 돌봄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이게 몰라요. 저 잘 몰라요. 이거와 연결되는 부분이요. 이제 그냥 싫어. 그냥 다 싫대요. "너 이거 해 볼래?" "아 선생님 싫어요." 그러니까 뭐 싫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 아이의 표정과 말하는 것들이 다 싫다라는 것을 뿜뿜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막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저는요 뭐 이래서요, 이래서요." 결국은 싫다는 거잖아요. 그 맥락 자체는 그냥 싫다라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싫어요." 뭐 "귀찮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회피, 불안, 그리고 이제 무기력,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감정들을 나타내기 어려운 그런 미숙함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나 제가 이것도 앞에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청소년 세대 아이들은 감정에 관련된 어휘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 그래서 왜 재작년 뭐 요즘도 늘 말하고 있는 게 그 문해력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지금은 조금 이제 그 문해력이 한창 막 엄청 많이 다뤄지다가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뤄지지는 않는데, 왜냐면 문해력 해결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국어 관련된 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한글부터 뭐 다시 시작을 한다든지, 그래서 문해력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이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서 요즘에 뭐 문해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문해력이라는 그 단어가 정말 많이 다뤄졌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또 이 감정 표현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어 그냥 귀찮아요, 잘 모르겠어요, 싫어요라는 것들로 그냥 다양한 감정들을 덮어버리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좀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번 올해 선생님들에게만 나오는 얘기들은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에 저한테, 그리고 이제 성찰일지에 올려놨던 것들을 제가 이제 나름 좀 계속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서 좀 공통된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다가 좀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획을 세워요. 저희 선생님들 목표 설정 다 하셨잖아요. 근데 실행으로 이게 안 돼요. 실행으로 잘 되지 않고, 그리고 뭐 하나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앞에 나온 내용들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정 표현의 한계. 우리 멘티들이 계속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기 싫어하고 저것도 하기 싫어하고, 뭐 뭔가 뭐 예를 들어 하기 싫어요라고 말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뭐 굉장히 말을 많이 쏟아놓지만 결국은 싫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멘티가 너무 소극적인, 감정 표현에도 소극적이고,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멘티 스스로가 몰라요. 이 멘토링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멘티 친구들이 자기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건가, 이게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 멘티들이 부담스러워한다든지, 막 표정이 뭔가 안 좋고, 아니면은 자꾸 뭐 약속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미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좀 다가가고 싶은데 얘가 부담스러워하나? 원래 우리가 시작 전에는 내가 올해 우리 멘티들이랑 한번 잘해보자. 내 인생에서 정말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보자라고 우리 선생님들마다의 정말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좀 잘해보고자라는 그런 다짐이나 목표가 있으셨을 텐데, 막상 만났더니 너무 나랑 다른 뭐 멘티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말을 뭐 많이 하지 않아도 표정이나 행동이나 뭐 벌써 막 이러고 있는다든지, 그리고 뭐 비대면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카메라에 아이들이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비언어적인 모습들, 이런 신호들을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캐치를 해야 되고, 얘가 이게 싫다는 건지 나 때문에 이런 건지인가, 약간 좀 아리송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선생님들도 이제 계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멘토링의 어려움도 이제 여기와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까지 나 때는 말이야가 또 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물론 아이한테 얘기하지 않겠지만, 내가 지나갔던 중고등학교 시절과 초중고 시절과 얘네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저때 그랬나? 이런 거. 이미 이제 그거를 느끼는 순간부터 세대 간의 소통의 격차가 이제 벌어짐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의 문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렇게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열 몇 시간을 갖고 있다고? 뭐 이런, 뭐 이 아이들의 어떤 세대,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의 또래 관계의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한다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멘티에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막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얘니까 뭐 의욕도 없어요.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대체 이 멘토링이 재밌다는 건지 어떻다는 건지 표현도 안 하고. 물론 이 밖에 또 다른 선생님들만의 이 멘토링에 대한 견해들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좀 공통된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좀 넣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이런 반응들에 대한 좀 심리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선생님들이 혹시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읽어보시라고 넣어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화면 정지해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내용들과,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제가 이제 앞에 선생님들의 멘토들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어서 제가 뭐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좀 꼬이긴 하지만, 다시 멘토들이 아까 이야기해 주었던 이 시점에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연결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좀 추려 보았고요. 발달 심리와 그리고 이제 경험의 차이라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여기에다가 좀 넣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냐면요. 이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실행이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이제 이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제 청소년들은 그 전두엽 발달이 미성숙한데, 그 전두엽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실행 기능이 있습니다. 실행. 근데 그게 아직 미성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성숙한 이 전두엽의 발달이 이 실행 기능까지는 완전히 이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우리가 어른들이 봤을 때는 끈기가 없어 보여요. 내가 다음 중간고사부터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근데 또 공부 안 하고 계속 반복되죠. 또 이제 뭐 부모님들이 또 얘기 많이 하는 게, 원래 우리 아이가 똑똑한데, 그쵸. 세상에, 물론 이제 뭐 정서적이나 좀 지능상의 어려움이 없는 우리 아이들은 다 그래도 정말 스마트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행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받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물론 이 시기에 뭐 전두엽이 그래도 좀 잘 발달을 했다든지 발달이 되지 않았더라도 초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잘 실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훈련이 잘 된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도 착착착 잘 해나가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아이들은 내가 계획하고 또는 어른과 함께 계획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를 조절시키고 그리고 인내하고 이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지속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행동까지 이어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게 발달상의 특징이에요. 발달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과도한 목표를 이 아이에게 제안을 하면은 당연히 이 아이가 실패할 가능성도 올라가는 거겠죠. 즉, 이 아이가 실패의 경험을 누적하면 누적할수록 사실은 좋지 않죠. 이 아이들은 더 이제 그 회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해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과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감정어휘가 부족하고 자기 이해가 부족한 건 또 이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 에릭슨 이론이라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교육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그래도 그 이론에 많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 정체성 대 혼미라는, 그러니까 정체성 대 혼미라는 그 에릭슨의 그 이론 안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혼미하다라는 단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가고는 있는데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목표가 어떻게 달성하면 이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의 그 모습이 좀 보여야지 되는데, 어른들은 그런 것들을 그래도 좀 보고 목표를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좀 착착착 진행될 수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어려워하고 좀 뒤처져 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청소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 괜찮은 척하는 게 좀, 이 아이들에게는 이게 괜찮은 척하는 게 되게 문화가 된 세대예요. 저 괜찮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또래 관계와 연결이 되겠죠. 분명히 안 괜찮을 텐데, 학교에서 혼자 그냥 밥 먹고 맨날 엎드려 있고, 이게 분명히 괜찮지 않을 텐데, 얘는 괜찮대요. 괜찮대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의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괜찮을 수 없는데 괜찮다고 얘기한다든지,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마 이제 이 아이들과 아직까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안 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또 나이 이야기를 잘 꺼내놓는 아이들은 뭐 이제 주변에 뭐 또래 관계나 가족 관계나 이 아이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이제 거기에서 뭐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꺼낼 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느끼셨을 때 '아니 저게 어떻게 괜찮지?' 막 빨리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막 가서 뭐 얘를 위해서 "야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너한테 부당한 건데 왜 그렇게 해?" 막 얘기해 주고 싶고. 근데 또 이제 저라는 상담사는 웬만하면 얘기하지 말고 많이 들어 주라고 이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거기에서 또 약간 혼란스러운 또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나 '아 얘네들은 이게 좀 익숙하구나.' 근데 그렇다고 "야 너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직면시키는 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문화가 된 거예요. 물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서서히 당연히 괜찮지 않은 거를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멘토링 안에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쏙 건너뛰고 "야 그거는 괜찮지 않은 거를 괜찮다고 말하는 건 안 돼." 너무 빠르게 이렇게 건너뛰려고 하시면 아마 우리 멘토와 멘티가 서로 이제 빠이빠이 이렇게 예 물론 이제 아이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막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 넣어 놓은 건 파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얘가 진짜 괜찮아서 이럴까? 아 지금 내가 만나는 멘티가 여기에 다 속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거 완전 우리 멘티 같은데? 내 멘티는 이런 거 없네?' 라고 하면은 내가 이번에 만난 나의 멘티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건강하고 정말 내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멘티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당장 이 시점에 '자 이거를 싹 바꿔서 빨리빨리빨리 얘네들한테 좋은 방식으로 이거를 빨리 고쳐 주자. 빨리 더 나은 길을 알려 주자.'라고 제가 보여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들 절대 건너뛰어 가시면 안 되세요. 너무 막 직면시킨다고 말을 확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아이들 상처받습니다. 네.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학교나 또래 관계에서도 뭐 그렇게 직면시켜서 말하는 선생님들도 꽤 많으시고 근데 결코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좀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생님들이 이 시점에 이제 왜냐면 이제 좀 저희가 대화가 좀 됐잖아요, 아이들하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여기까지 이제 못 갔다 하시면 제 생각에는 한 5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천천히 이 아이들의 이런 모습들이 어떤지를 좀 계속 끄집어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앞에 나와 나와 같이 하는 멘토들 이전에 했던 멘토들이 이 멘토링을 통해서 이때쯤에 느꼈던 어려움이나 자신의 생각들 제가 이제 앞에 넣어 놨었고 그리고 우리 멘티들에도 어떤 이제 이런 현실적인 모습들 제가 넣어 놓았어요. 그럼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또 잘 연결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효과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제가 이미 다 한 번씩은 선생님들께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적용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넣은 거예요. 선생님들 되게 단어와 글로는 너무 표현이 쉬워요. 선생님들도 저희가 뭐 이미 뭐 선생님들의 지식의 정도 정말 높잖아요. 특히 저희 나라는 지식 수준 되게 높은 편이죠. 웬만하면 다 대학도 가고 학업도 웬만하면 정말 많은 학업들을 유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나의 삶과 우리 멘토링에 이제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있을지가 그게 이제 저희가 막 지난 이론들을 또 다시 떠올리기 어렵고 뭐 다시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여기에다가 좀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또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거 다 하세요."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 맞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를 내가 내 멘토링에서 잠깐 놓치고 있었어. 내가 이거 여기다 한번 다시 시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넣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루틴을 공유하는 거, 그리고 이제 목표는 최대한 작게. 꼭 이 아이들의, 물론 학업이라고 따지면, 이 아이가 그 학업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 낮게 하셔도 괜찮아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어, 뭐 저희 아이 학교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표가 매주 바뀝니다. 저희 왜 예전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시간표가 픽스되어 있었잖아요. 한 학기 또는 1년이. 한쪽에 시간표가 픽스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매주 바뀌어요. 네. 교과 과정을 무조건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저희가 학교에서도 부모님들 그 학부모 참여, 그러니까 학부모님도 오셔야 했을, 그러니까 회의할 때도 다 그런 거 얘기해서, 교과서 순서대로 안 나갑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시 재해석해서 하겠습니다. 즉, 이게 결국은 이제 아이들의 학업 격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틀을 좀 깨고 좀 더 광범위하게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좀 접근하겠다라는 교육 어떤 체계나 이런 방식들의 변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아이들의 학업 수준은 있지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되죠. 야, 이제는 이렇게 많이 달라졌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3학년 수업을 안 해도 괜찮아. 우리 한번 1학년 거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래? 이런 말도 이 아이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왜 수업 그 교과 안에 그 이제 단계가 다 있잖아요. 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교 아이 키우다 보니까 뭐 큰 수, 예를 들어 큰 수, 뭐 곱셈, 나눗셈 이런 이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좋죠. 야, 우리 그러면 곱셈과 나눗셈부터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3학년에 뭐 이게 아니라 거기 안에 뭐 과학이면은 우리 한번 물질부터 해볼까? 뭐 여기에 이런 내용부터 해볼까?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자, 우리가 지금 세우는 목표는 작은 목표야 얘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달성 가능한 목표.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어른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뭐 목표를 잡았던 거를 뭐 수정을 하시고, 좀 다운시켜도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성취감을 좀 경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학업적인 부분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도 다 연결이 됩니다. 저는 이맘때 아이들의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것들도 같이 선생님들이 좀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너 몇 시에 자? 뭐 예를 들어 뭐 새벽 4시요. 많아요, 선생님들. 그래? 우리 한번 이번에 선생님이랑 이번 주는 한번 새벽 2시에 자볼까? 사실 선생님도 새벽 2시쯤 자거든. 나는 1시에 자볼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루틴 공유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생활 습관 같은 거. 뭐요? 아이가 너무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만 먹는다 하면은 뭐 우리 뭐 일주일에 요때는 좀 건강한 음식들 한번 먹어볼까? 나도 같이 노력하고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디지털 소통을 제가 다른 기관에서는 이거를 좀 강조할 만한 기관이 있고, 저는 저 이제 복남눈에서는 사실 이 디지털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SNS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개인정보를 또 너무 이렇게 오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디지털 문화나 요즘에 워낙 에듀테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그러니까 많이 서울, 경기, 인천은 에듀테크를 정말 에듀테크 막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정말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은 5월 달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모티콘 같은 것들. 아이가 굉장히 말을 짧게 한다고 해서 되게 예의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저희 내담자 아이들이랑 약속 잡을 때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응 하나 보내고 저한테 제가 지금 그 이모티콘 생각이 안 나는데 얘가 그래서 나랑 지금 얘기를 하자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까지 짧게 보낸다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저도 이제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해로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조금만, 여기서 이 정도 짧게 말고, 조금만 여기 뒤에다가 몇 개만 좀 더 붙여주면 선생님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는 선생님이 괜찮으면 괜찮고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그 소통을 좀 점검하실 때 대화를 통해서 뭐 그 중간점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 이제 오늘 4월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3월에 올려주신 노션은 제가 너무나도 잘 읽었습니다. 멋져. 제가 너무 감동받을 만큼, 어, 선생님들이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질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질문이지만 제가 그 질문들을 선택했을 때는 저도 굉장히 많은 좀 고민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고민한 만큼 선택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질문들을 선생님들이 그래도 많이 정성껏 써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 멘티들이 정말 좋은 어른들과 이 3월을 시작했구나라는 또 그런 안도감, 이러한 제가 좀 감정들이 많이 들었던 그 노션 3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 이제 4월에 이제 노션에 올라갈 과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영상을 이제 저희가 정리해보는 체크리스트인데요. 딱 보시면 사실 그렇게 길게 쓸 건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최대한 선생님들이 좀 그래도 짧게 쓰실 수 있게끔, 원래는 그 중간에 네모칸에 있는 것들은 제가 뺐다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총 이제 8개 정도 되는 체크리스트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 선생님들이 한번 이제 3월, 4월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아마 내일 이게 이번 주에 이제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업로드가 되는 그 시점 이전에 우리 아이들과 만났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저희가 내용들을 좀 넣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채우시면서, 나 그래도 2달 동안 꽤 평안하게 했네. 뭐 이런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와, 2달이 쉽지 않았어. 나 그래도 꽤 열심히 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희가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가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러니까 멘티들을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멘토링의 목표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선생님? 제가 정말 3주 동안 열심히 이 수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5월에도 제가 알찬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게끔 저도 많은 자료 찾아보면서 같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 자료 넣어 보았고요. 뭐 선생님도 꼭 필요하시면은 이거 구글이나 여러분들 그 학술 정보 이제 이런 걸 찾으시면 좀 쉽게 볼 수 있는 책들입니다. 책과 그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서관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선생님도 참고하시라고 넣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의 체크리스트로 마무리를 하며 저희는 이제 5월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노션에 좀 도움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션에 이제 저에게 도움받고 싶은 것들 올려주시면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텍스트로 문자를 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좀 어렵다라고 아니면 어려움보다는 좀 해결받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잘하고 있나 확인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결적인 뭐 측면으로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신 거 올려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